안녕하세요. 이번 백테스팅 영상은 삼성 스펙 4호의 손실 매매 영상입니다. 모델 3개 모두 손실로 예측을 했었고요. 0.2, 0.3, 0.3 굉장히 낮죠. 그래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델의 결과를 출력하는 부분을 조금 바꿔봤는데요. 종목별로 이렇게 미리 인풋 데이터를 세팅해 둘 수 있게 수정을 해 놨습니다. 실전에서는 여기다가 곧장 Shift 엔터를 누르면 결과가 나오죠. 우리가 매매 순서나 뉴스 기사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때마다 일일이 입력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결과물을 보려고 합니다. 그때그때 입력을 해주려면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리고 헷갈립니다. 그리고 빠뜨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인풋 데이터를 입력을 해놓고 프레딕션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피처는 현재 24개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은 자동으로 들어가지만 사람이 입력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매매 순서라던가 뉴스 기사들의 여부인데요. 이런 것들은 향후에 코딩을 해서 이것까지 자동화 하려고 하지만 현재는 아직 코딩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자동화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보고 나중에는 전부 다 모델 안에다가 넣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매매 순서까지 모델이 알아서 파악할 수 있게 하면은 그냥 나중에는 이 프레딕션 하나만 실행시켜도 되겠죠.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되고요. 아직 갈 길이 멀죠. 일단은 사람이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3가지 종목만 할 건데 그 이유는 더 많은 종목은 사실 성공 가능성이 떨어지는 소위 말하는 잡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종목 3가지 정도만 미리 세팅을 해두고 나머지는 패스하려고 합니다. 보통 하루에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한두 종목, 정말 많아야 3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더 많은 종목을 세팅해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헷갈리고 더 정신이 분산되면서 선택과 집중을 못하게 됩니다. 정말 핵심적인 종목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수익을 보는데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심지어 세팅을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모델이 손실을 본다고 예측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팅을 굳이 해봐야 매매를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거래량이 좀 안 터진다 싶으면 모델은 전부 다 손실로 예측하는 걸로 제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쏠리는 종목은 한두 종목이잖아요. 대부분의 종목들은 시장에서 당일에는 소외됩니다. 몇몇 주도주들만 거래량이 쏠리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굳이 많이 세팅을 해놔봐야 소외가 되었다가 잠깐 급등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모델은 예측을 해봐야 그런 종목들은 다 배제를 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굳이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여러 종목을 세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매매하고 싶고 모델도 성공 가능성이라고 예측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몇 종목을 세팅을 해놓고 매매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좀 구성을 바꿔가지고 인풋 데이터를 입력하는 비효율을 해결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약간 주먹구구식 느낌으로 해결했습니다. 차근차근 이런 것들도 현명하게 이 모델 안에, 이 함수 안에다가 다 집어넣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고요. 윈 로스 칼럼을 만들어 줍니다. 리턴이 0보다 클 경우에 true 값으로, 리턴이 0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에는 로스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value count 함수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각 카테고리의 데이터 개수를 카운트 해줍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리컬 데이터의 개수를 나타내 준다는 것이죠. 우리의 win loss 칼럼은 true랑 false밖에 없으니까 2가지 카테고리에 대한 개수가 여기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응용 확장할 수 있는데요. 이 코드에 그대로 toFrame이라는 함수를 적용해주면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칼럼의 이름이 그대로 들어가고 각 카테고리컬 데이터에 대한 카운트, 개수가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rename 함수를 사용해서 칼럼의 이름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win loss라는 칼럼을 counts라는 칼럼으로 바꿔주었습니다. inplace를 해주면 영구적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인덱스의 네임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win loss로 바꿔주면 이렇게 false랑 true 쪽에 win loss라는 인덱스의 네임이 생겨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전체 비율은 어떻게 될까? probability를 구해볼 수 있는데요. 이 counts의 sum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62%가 손실, 40%가
수익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6대 4의 비율로 손실과 수익의 비율이 됩니다. 계층적 샘플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Stratified Sampling인데요. 계층적 샘플링이란 모집단의 데이터 분포 비율을 유지하면서 데이터를 샘플링,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모집단의 남녀 성비가 각각 54% 대 46%라고 한다면 이 모집단에서 취득한 샘플 데이터 역시 남녀 성비가 각각 54%와 46%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계층적 샘플링은 학습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이 테스트 데이터로 검증할 때 반드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백테스팅을 하고 있는데요. 백테스팅에 사용할 데이터의 분포 비율도 우리가 학습에 사용했던 데이터셋과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데이터셋의 비율은 수익이 40%, 손실이 60%입니다. 따라서 백테스팅에 사용할 테스트 데이터의 분포 비율도 6대 4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손실이 6, 수익이 4인 비율을 유지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샘플링 편향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설문조사 기관에서 1000명에게 질문 몇 개를 하려 할 때 그냥 전화번호부에서 1000명을 무작위로 뽑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인구를 대표할 수 있는 1000명을 선택하기 위해 노력하죠. 만약에 미국 인구의 51.3%가 여성이고 48.7%가 남성이라면 잘 구성된 설문조사는 샘플에서도 이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1000명 중 여성은 513명, 남성은 487명이어야 합니다. 이를 계층적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전체 데이터셋의 비율이 손실이 60%, 수익이 40%라면 백테스팅 할 때도 손실이 60%, 수익이 40%의 비율을 유지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백테스팅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단순하게 사고 실험만 해봐도 비율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죠. 만약에 우리의 모델이 한쪽 방향으로만 예측하는 가장 단순한 모델이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전부 다 손실로 예측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의 데이터셋에서 학습한 결과는 정확도가 60%가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손실로 예측을 하면 전체 데이터셋의 비율만큼 정확도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델은 정확도 60%가 될 텐데요. 그런데 테스트 데이터로 백테스팅 할 때 우리가 모델에게 주는 데이터가 전부 손실로만 줬다라고 한다면 모델의 정확도는 어떻게 될까요? 100%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손실 데이터만 줬으니까 우리의 가장 단순한 모델은 손실로만 예측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주어진 데이터가 모두 손실이라면 당연히 모두 맞출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시킬 때는 6대 4의 비율로 훈련이 되었는데 테스트할 때는 전부 100% 손실 데이터만 준다면 당연히 정확도는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100%를 찍게 되죠. 이런 생각만 해봐도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라벨 비율이 깨질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클래스 비율과 테스트 데이터셋의 클래스 비율이 동일해야 되죠.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백테스팅 할 때도 이 비율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무 데이터나 넣으면서 정확도를 테스트해서는 안 되죠. 이 비율을 유지를 하면서 맞춰가면서 테스트를 해야 합리적인 정확도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테스팅 할 때도 손실 6, 수익 4 이 비율을 맞춰서 데이터를 넣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백테스팅에서 나온 결과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훈련 데이터와 분포의 비율이 동일하거든요. 따라서 머신러닝을 돌릴 때는 테스트 세트가 전체 모수를 대표하도록 각 계층에서 올바른 수의 샘플을 추출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테스트를 2번이나 하는 건데요. 첫 번째 모델을 학습시킬 때도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로 액큐러시를 측정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지금 백테스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신을 학습시킬 때도 트레이닝 데이터 셋의 라벨 비율과 테스트 셋의 라벨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줬다면 백테스팅 할 때도 마찬가지로 라벨의 비율을 유지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총 3가지 구분된 데이터셋으로 액큐러시를 계속해서 측정해 보는 건데요. 첫 번째 훈련 데이터셋에서도 데이터셋은 6대4가 유지돼야 되고, 두 번째 액큐러시를 측정하는 테스트 데이터셋의 라벨 비율도 6대4가 유지가 되어야 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백테스팅의 라벨 비율도 6대4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율이 깨질 경우 거기서 나온 정확도를 우리가 신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포 비율을 왜 유지시켜줘야 되는지도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아까 든 예시는 극단적인 예시였지만 우리 모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 모델의 경우에는 손실을 굉장히 잘 맞추는 모델인데요. 따라서 손실 데이터를 많이 넣어주면 실제 스코어는 80%, 90%까지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은 손실로 예측을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손실 데이터만 넣어줄 경우에는 굉장히 잘 맞추면서 정확도가 쭉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세트로 검증한 정확도는 74%, 76%인데 백테스팅 결과는 80%, 9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비율이 깨진 상태로 그렇게 올라간 정확도는 신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염두에 두면서 백테스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백테스팅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를 언급했는데요. 바로 계층적 샘플링이었습니다. 손실과 수익의 비율을 유지시켜 주면서 백테스팅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도를 얻을 수 있죠.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